그 기집애 아파트 위임장만 받아내면 이직거리 끝내고 내 사채비 갚는 거다. 알았냐? 칠흑 같은 새벽 2시 병원 뒷마당. 평생 마비로 누워 지내야 한다던 예비 시모가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나와 뱉은 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은채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피땀 어린 회사를 당장 폐업시키고 평생 전업 간병인 노릇을 강요했던 예비 남편입니다. 결혼과 대리 효도를 맞바꾸자던 그들의 뻔뻔한 요구 뒤에는 은채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소름 끼치는 사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목격한 은채는 눈물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 웨딩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웨딩홀 시식과 최종 상담을 위해 이곳을 찾은 참이었어요. 하얀 생화로 장식된 테이블 위에서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어요. 이은채는 포크로 정갈하게 담긴 뷔페 음식을 조심스럽게 맛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간 투병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악착같이 디자인 회사를 일궈내느라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정우 역시 다정한 눈빛으로 은채의 접시에 스테이크를 덜어주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열릴 결혼식을 미리 보여주는 듯 두 사람의 앞날도 흠잡을 데 없이 눈부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확인한 정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전화를 받은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잔디밭에 나뒹굴었어요. 은채가 놀라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은채의 물음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차 키와 외투조차 챙기지 못한 채 은채를 홀로 남겨두고 미친 사람처럼 웨딩홀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사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야외 웨딩홀 한쪽에서 은채는 엎어진 의자만 멍하니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행복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악과 혼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뒤 도심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복도 끝에서 정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달려온 은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정우 씨, 어머니 상태는 어떠셔? 은채가 안타까운 마음에 정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우가 거칠게 어깨를 털어내며 은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허공에 덩그러니 남겨진 은채의 손이 작게 떨렸어요. 정우는 은채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차갑게 굳은 얼굴로 응급실 바닥만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중풍이 심각하대.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고 깨어나셔도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하네. 어떡해. 일단 진정해. 내가 옆에 있을게. 아니, 당장 결혼식은 무조건 미뤄야 해. 지금 내 상황에서 결혼은 사치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묘하게 단단하고 차가운 이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느끼는 경황 없는 오열이 아니라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듯한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은채는 정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려던 마음은 갈 곳을 잃었고 예비 신부를 밀어내는 그의 태도에서 당혹스러움과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은채의 아파트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울렸어요.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을 가장한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우는 소파에 삐딱하게 몸을 기대고 앉아 은채가 내어준 따뜻한 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발끝을 까딱거리더니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마비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해. 간병인부터 알아보자. 내가 비용은 보탤 수 있어. 은채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저었어요. 남의 손에 우리 어머니 못 맡겨. 내가 모시고 산다고 약속해야만 내가 이 결혼 예정대로 진행해주겠다. 은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날카롭게 파편화되어 흩어졌어요. 진행해주겠다는 오만한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우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어이없음으로 변했고 명치 끝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쾌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결혼을 인질로 삼아대리 효도를 강요하는 그의 태도는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은채의 친정엄마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소가리를 할 딸이 걱정되어 양손 무겁게 반찬통을 싸들고 온 길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정우를 발견한 은채모가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우 왔는가? 사돈어른 병화는 좀 어떠신가? 내가 놀라서 잠이 안 오더구먼. 은채모의 따뜻한 걱정에도 정우는 소파에서 엉덩이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은채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 힘들다고 간병 기피한다지만 은채 씨는 착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부모 모시는 건 자식된 기본 도리잖아요. 은채 씨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 오만한 선언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채모는 기가 막혀 숨을 들이켰어요. 딸을 걱정에 들고 온 반찬통을 쥔 은채모의 앙상한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을 한순간에 무료 간병인 취급하는 사위 될 사람의 태도에 은채모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를 본 순간 은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채는 엄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정우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더 이상 내 엄마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마. 단호한 은채의 축객령에 정우는 혀를 쯧 차더니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후 은채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로 심장이 요동쳤지만 은채의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맑아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과거 5년입니다. 은채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20대의 끝자락을 병원 복도에서 피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간병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 처절한 희생과 악취,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지독한 피로를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어떤 지옥인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정우의 오늘 태도는 단순히 효심이 깊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얄팍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이라면 결혼을 협박의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은채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폈습니다. 그 집안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기만적인 상황의 진짜 밑바닥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며칠 뒤
은채의 디자인 사무실 근처 카페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카페 안은 한산했어요. 은채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메리카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정우는 들어올 때부터 심기가 불편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두꺼운 책 한 권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중증 노인성 질환 요양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 어머니 못 맡겨. 은채 씨가 하던 그깟 회사 당장 정리하고 전업으로 간병에 전념해.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은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깟 회사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빚을 갚으며 은채가 피눈물을 흘려가며 키워낸 소중한 직장이었습니다. 은채는 테이블 위로 미끄러진 가이드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의 모서리에 긁힌 테이블 자국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길고 깊은 상처가 패였습니다. 참담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은채는 이내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 회사를 정리하라고. 간병인 쓸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보태겠다고 했어. 그런데 내 인생을 통째로 접으라는 건 폭력이야. 은채의 단호한 거절에 정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탁자를 쾅 내리치며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부모가 쓰러졌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여자라며 윽박지르는 정우의 모습에 은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은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이드북을 챙겨 들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은채는 정우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예비시모 박 여사가 입원해 있다는 대학병원 병실을 찾았습니다. 6인실의 맨 안쪽 자리, 커튼이 반쯤 처진 침대 위에는 박 여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박 여사는 실어증에 걸린 척 입을 꾹 닫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채는 병상 옆에 앉아 마른 수건을 적셔 박 여사의 이마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도 못한다던 박 여사의 손이 번쩍 올라오더니 은채가 들고 있던 젖은 수건을 낚아채듯 빼앗아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주워서 똑바로 다시 닦으라는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은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수건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은채의 머릿속에 과거 아버지를 간병했던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 말처럼 평생 마비를 걱정해야 할 중증 상태라면 저렇게 민첩하게 손목을 써서 물건을 낚아채기는 어려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면 근육의 움직임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타인을 멸시하는 저 또렷하고 오만한 눈빛이라니요. 은채는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일말의 연민이 뼈저린 모멸감과 불쾌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일 좀 씻어 올게요. 은채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닥에 수건을 줍고 과일 바구니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밖 세척실로 향하던 은채는 문득 등 뒤가 서늘해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실 쪽으로 몸을 돌려 반쯤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시선을 던졌어요. 마침 정우가 병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했고 정우는 커튼을 깊게 끌어당긴 뒤 박 여사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꼼짝도 못하고 실어증 행세를 하던 박 여사가
정우가 다가오자마자 상체를 번쩍 일으키더니 그의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정우야, 그 기집애 아직도 고집불통이냐? 박 여사의 다급한 속삭임이 문틈을 타고 은채의 귓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정우는 병실 밖을 힐끗거리며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마비 환자와 아들이 나누는 저 기막힌 밀담. 은채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 손잡이가 찌그러질 듯 구겨졌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찌릿한 의심과 직감이 무서운 속도로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은채의 아파트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은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정우의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채 씨, 낮에는 내가 예민했어. 미안해. 사과로 시작한 대화였지만 정우의 본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교묘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게다가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큰 평수의 집으로 합가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은채 씨 아파트, 지금 당장 처분하자. 뭐라고? 내 아파트를 왜 내 마음대로 처분해? 아니면 최소한 내 이름이랑 공동 명의로라도 변경해. 그래야 담보대출이라도 넉넉하게 나올 거 아니야. 부부들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은채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병실에서 본 두 모자에 소름 끼치는 밀담, 그리고 급격하게 돈과 아파트 명의에 집착하는 정우의 뻔뻔한 요구.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은채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슬픔이나 억울함 따위는 이미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본 은채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깊고 적막한 밤, 은채의 아파트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빛바랜 낡은 노트 수십 권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 5년 동안 은채가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로 기록했던 아버지의 투병 및 간병 일지였습니다. 은채의 떨리는 손가락이 노트에 거칠어진 겉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노트 안에는 마비 환자가 겪는 불규칙한 근육 수축의 패턴, 무의식적인 눈동자의 떨림, 그리고 가벼운 플라스틱 컵조차 쥐지 못해 물을 쏟고 자책하시던 아버지의 처절한 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은채는 노트를 덮고 노트북을 열어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뇌졸중 후유증 관련 자료를 교차해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실제 중증 마비 환자들의 모습은 낮에 병실에서 보았던 예비시모 박 여사의 행동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젖은 수건을 정확한 포물선으로 던지던 박 여사의 매서운 손목 스냅. 아들 정우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상체를 번쩍 일으키며 손을 꽉 부여잡던 그 놀라운 반사신경. 적어도 정우가 말한 중증 반신마비와 실어증 상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은채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비 환자 특유의 증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철저하게 계산된 삼류 연극이 분명했습니다. 은채의 길을 초반에 꺾어놓고 재산을 순순히 내놓게 만들기 위해 박 여사가 멀쩡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흔들림 없는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간병 일지를 상자에 조용히 담아 넣으며 그 집안의 얄팍한 사기극을 무너뜨릴
반격의 단서를 머릿속으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은채의 디자인 회사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원단 샘플을 정리하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의 무거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간 최정우였습니다. 평소에 젠틀하고 깔끔하던 대기업 대리의 겉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는 사람처럼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직원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채의 대표실 자리로 곧장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정우는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은채의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낡은 봉투가 터지면서 수십 장의 서류가 눈꽃처럼 책상과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뿌려졌어요. 이은채 대표, 당장 이 아파트 처분 위임장에 도장 찍어. 정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팀장과 박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경악한 표정으로 대표실 쪽을 쳐다보았어요. 정우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은채의 책상을 양손으로 짚으며 미친 듯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가 꽉 막혀서 은행 대출 알아볼 시간도 없으니까 당장 내 인감 꺼내서 여기 도장 찍으라고. 어머니 병원비 마련한다는데 이깟 자존심이 중요해? 번듯한 기업의 대표를 향한 그것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은채는 수치심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직원들 앞에서 같이 언성을 높이며 이성을 잃는 대신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팀장님, 박 대리님, 잠시 외부 회의실 쪽에 가 계세요. 업무 지시는 이따가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은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지시에 직원들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은채는 정우를 서늘하게 노려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남의 직장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떨어진 서류 챙겨서 당장 나가. 정우는 은채의 얼음장 같은 기세에 흠칫 놀란 듯 주춤했지만 이내 분을 사기지 못하고 발로 옆에 있던 샘플 휴지통을 걷어찼습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난장판이 된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은채는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은채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부동산 매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동의서, 공동명의 변경 신청서 등 그녀의 자산을 노리는 노골적인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우가 거칠게 쏟아낸 서류 더미 구석에서 유독 붉은색 도장이 큼지막하게 찍힌 빳빳한 우편물 봉투와 서류 몇 장이 은채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우가 비톡촉 우편물을 남몰래 숨기기 위해 자신의 서류 가방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고 다니다가 위임장 봉투가 터지는 바람에 실수로 함께 떨어져 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은채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채권 추심업체 최종 변제 및 법적 조치 예고서라는 무시무시한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일순간 숨을 멈추고 내용물을 빠르게 읽어내려갔어요. 채무원금 2억 원 및 연체이자, 기한 내 미변제 시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예정. 활자들이 은채의 망막을 때리며 날카로운 파편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중풍, 막대한 병원비,
학가를 위한 큰 평수의 아파트 대출. 이 모든 것이 정우가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꾸며낸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은채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들은 은채의 재산을 빼앗아 아들의 빚잔치를 벌이려고 그토록 악랄하고 교묘한 연극을 벌인 것입니다. 분노를 넘어선 끔찍한 배신감과 경악이 은채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은채는 쥐고 있던 종이를 구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차올라 시야를 흐렸어요. 아버지를 잃고 빚을 갚으며 홀로 버텨온 지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여생을 기대고 의지하려 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빨아먹으려던 거머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통곡을 삼키며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꽉 쥐고 고지서의 앞뒤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촬영했어요. 사진이 앨범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한 뒤 은채는 원본 고지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위임장 서류들만 원래 봉투에 대충 끼워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난 은채는 사무실 한쪽에 달린 개인 세면실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녀는 수도꼭지를 끝까지 거칠게 틀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채는 양손에 찬물을 가득 담아 눈물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나약한 배신감과 미련을 모두 씻어내며 그녀는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모질게 채찍질했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거칠게 닦아내고 거울을 바라보는 은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예비 신부의 슬픔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내 인생, 내 손으로 지켜. 거울 속에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뱉어낸 은채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해 타인의 피땀 어린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려 한 악랄한 사기꾼 모자. 그들이 파놓은 끔찍한 지옥불에 그들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 죄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은채는 파혼이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그들이 두 번 다시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짓밟아 주기로 결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장기 재활과 간병 준비를 핑계로 박 여사를 시외각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외각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과거 아버지를 모시며 수없이 오갔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밴 로비를 지나 행정실로 들어서자 김정숙 행정실장이 놀란 얼굴로 은채를 반겼어요. 정숙은 과거 은채의 지극한 효심을 곁에서 지켜보며 남다른 안타까움을 가졌던 든든한 어른이었습니다. 은채는 쓴웃음을 지으며 정우 어머니 박 여사가 이곳 병동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병실의 야간 통제에 관련된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정숙은 은채의 서늘한 눈빛을 읽어낸 듯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그녀의 손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굳게 닫힌 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원래 환자 개인 기록이나 상태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은채 시아버님 모시던 그 정성을 아니까 딱 하나만 힌트를 줄게요.
요즘 야간마다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은채 씨가 정말 확인하고 싶다면 새벽 2시쯤 그쪽을 조용히 살펴봐요. 내 입으로는 더 이상 말 못해요. 정숙은 은채의 두 손을 꽉 쥐어주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채는 정숙의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어요. 머릿속에 떠돌던 막연한 의심이 확실한 물증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채의 가슴 속에는 모든 사기극의 숨통을 끊어버릴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장전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 2시, 병원 뒷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뒷마당 벤치가 잘 보이는 짙은 숲을 사이에 숨죽이고 잠복했어요. 제법 쌀쌀한 새벽 공기에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은채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병원 뒷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비상등 불빛 사이로 걸어나오는 실루엣, 휠체어에 평생 기대어 살아야 한다던 박 여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팡이 하나 없이 완벽하게 두 발로 꼿꼿하게 걷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뻣뻣했던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돌리며 앓는 소리를 내며 스트레칭까지 했습니다. 이윽고 박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박 여사는 평소에도 통화할 때마다 스피커폰을 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타고 스피커폰 너머의 목소리와 박 여사의 말이 은채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정우냐? 엄마 삭신이 쑤셔 죽겠다. 그깟 휠체어 타는 연기도 하루 이틀이지 온몸에 쥐가 날 지경이야.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내일 양가 어른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든 아파트 위임장 받아낼 테니까요. 그래, 그 멍청한 기집애 아파트 위임장만 받아내면 이 짓거리 당장 끝내고 내 사채 빚부터 갚는 거다. 사채업자들 회사로 들이닥치기 전에 빨리 처리해. 알았냐? 걱정 마세요. 도장 안 찍으면 파혼의 불효녀라고 소문낸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은채의 얼굴이 그 추악한 대화 내용에 분노를 넘어선 서늘함으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타인의 피땀 어린 재산을 저토록 가볍게 유린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떨림 없는 단단한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둠을 뚫고 박 여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하는 온전한 보행 모습이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어요.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기꾼 모자의 끔찍한 공모 대화 역시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녹음되었습니다.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은채의 손가락은 분노 대신 지독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녹화 시간이 1분, 2분 늘어갈수록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통화를 마친 박 여사가 다시 병동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뒷모습까지 완벽하게 촬영한 은채는 마침내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은채는 화면 속 완벽한 증거물을 응시하며 소리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올가맬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을 때 어김없이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채는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은채 씨, 오늘 저녁 양가 어른들 모이는 한정식집 자리 잊지 않았지?
그 자리에 아파트 처분 위임장 서류에 도장 찍어서 무조건 가져와.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정우는 은채가 대답이 없자 한층 더 나를 세워 협박했어요. 만약 서류 없이 빈손으로 나타나면 오늘부로 파혼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병간호하기 싫어서 도망쳤다는 거, 내 디자인 회사 바닥이랑 거래처에 싹 다 소문내서 매장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오만한 숨소리에 은채는 서랍 속에 챙겨둔 서류 뭉치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토록 바닥을 기는 천박한 인간을 어찌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했을까요? 알았어. 오늘 저녁 식당으로 가져갈게. 은채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냉정을 유지한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하고 대담한 전투를 앞둔 장수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발로 화약고에 걸어 들어오는 정우를 향해 어떤 거대한 심판의 칼날을 꺼낼지 모든 세팅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후 반차를 낸 은채는 굳은 얼굴로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마른 빨래를 개고 있던 은채모가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리 딸이 대낮에 웬일이래? 회사는 어쩌고? 은채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구겨진 채권 추심업체 법적 조치 예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던 은채모가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곱게 개켜지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채 빚 2억이라니. 사색이 된 은채모를 향해 은채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요양병원 뒷마당에서 찍은 동영상을 그대로 재생했습니다. 두 다리를 꼬고 멀쩡히 앉아 은채의 재산을 탐내는 박 여사의 생생한 목소리가 평화롭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의 거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은채모는 핏대가 선 목을 부여잡고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금지옥엽 키운 딸을 빚갚는 기계로 전락시키려 한 악마 같은 짓거리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모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든 그녀는 뺨에 흐른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더니 은채의 두 손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내 딸 인생 빨아먹으려던 사기꾼 놈들. 엄마가 같이 간다.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마. 딸을 지키려는 맹수처럼 강인하게 변한 엄마의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은 모녀의 뜨거운 연대감과 굳건한 용기로 치환되었어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은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서류 가방에 지퍼를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모녀는 결전의 장소로 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진 한정식집 VIP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채와 친정엄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가운데 미닫이 문이 열리며 정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 여사는 짐짓 고개를 한쪽으로 꺾은 채 입꼬리를 기괴하게 늘어뜨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기막힌 마비 연기를 눈앞에서 확인한 은채모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은채는 식탁 아래로 엄마의 손을 지그시 쥐어주며 차가운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우는 예의 바른 인사조차 생략한 채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은채의 앞으로 스윽 내밀었습니다. 이은채, 여기 위임장에 도장부터 찍으시지. 우리 어머니 모실 큰 집 구할 준비는 다 마친 거야? 참으로 당당하고 오만한 마지막 유세였습니다.
정우의 번들거리는 눈에는 이미 은채의 아파트가 제 것인 양 탐욕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비스듬히 기댄 박여사 역시 마비된 척하는 연기 속에서도 서류 봉투를 향해 번뜩이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정우가 내민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녀는 위임장 위로 그 서류를 매몰차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위임장 대신 테이블 위로 날아온 붉은색 글씨의 채권 추심업체 최종 변제 및 법적 조치 예고서를 본 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였어요. 그리고 탁자 한가운데에 기기를 내려놓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멍청한 기집애 아파트 위임장만 받아내면 이 짓거리 당장 끝내고 내 사채 빚부터 갚는 거다. 알았냐? 적막했던 VIP룸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병원 뒷마당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며 은채를 호구로 여기던 박 여사의 생생한 통화 음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어디서 이런 가짜를. 정우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는 뒷마당을 활보하는 박 여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물증 앞에 사기꾼 모자의 뻔뻔한 철면피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린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육성과 사기극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자 극도의 수치심과 경악이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그녀는 하반신 마비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놀라서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두 발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은채야. 멀쩡하게 서서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는 예비시모의 총극을 보며 은채는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채모 역시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어요. 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우의 앞으로 그 반지를 차갑게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 반지는 정우 앞 바닥에 차갑게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은채는 사색이 된 그들을 향해 서늘하고 날카로운 명대사를 내리꽂았어요. 내 자리 양보할 테니 너 혼자 효도 실컷 해라. 사채 빚 갚겠다고 멀쩡한 내 엄마까지 장애인 만드는 사기꾼 집구석에 내 인생 안 바친다. 꾹꾹 참아왔던 분노가 완벽하게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침없고 통쾌한 승리감이 은채의 온몸을 짜릿하게 감싸고 돌았어요. 빚더미와 사기극이 만천하에 들통난 정우의 다리에 힘이 훅 풀렸습니다. 당장 내일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손발이 묶일 처지라는 현실이 뇌리를 때리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엎어졌어요. 대기업 대리의 얄팍한 체면 따위는 내던진 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정우가 바닥을 기어와 은채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은채야,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대로면 나 진짜 죽어.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로 구걸하는 짐승 같은 모습은 참담하고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은채는 발목을 붙잡은 정우의 손을 차갑게 밀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무너진 정우의 처절한 울음을 뒤로 한 채 은채와 은채모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철저하게 선을 긋고 걸어 나오는 은채의 발걸음에는 그동안의 더러운 짐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차가운 해방감만이 가득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정우의 회사는 결국 사채업자들의 빚독촉 전화와 살벌한 난동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회사 안팎으로 문제가 커지자 정우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고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은채의 재산을 탐내며 거짓 연기를 하던 박 여사는 그 충격으로 진짜 화병이 나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밀린 병원비를 대줄 돈줄로 삼을 은채도 번듯한 직장을 가진 아들도 세상에 없었어요.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 주차장 바닥에서 두 모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가 똑바로 처신 못해서 다 망한 거 아니야. 내 병원비 어쩔 거야. 엄마가 새벽에 나돌아다녀서 들킨 거잖아. 나 이제 사채업자 피해서 평생 도망 다녀야 한다고. 서로를 탓하며 악을 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한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피땀 어린 인생을 짓밟고 착취하려 했던 악인들의 완벽하고도 시원한 자업자득이었어요. 같은 시각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은채의 당당한 디자인 회사 집무실입니다. 과거 정우가 들이닥쳐 직원들을 다그치고 위임장을 강요하며 난동을 피웠던 바로 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곳의 공기는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은채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새로운 대형 브랜드와의 계약서에 자신만만하게 서명했습니다. 대표님, 큰 건 해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의 환호성 속에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경쾌하게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어요. 모든 위기를 스스로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회사를 지켜낸 자의 흔들림 없는 평화로움이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은채와 은채모가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예쁜 테라스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모녀의 뺨을 따뜻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은채모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딸의 손을 굳게 감싸주었습니다. 우리 딸 몹쓸 액땜 제대로 했으니 이제 내가 지킨 인생 마음껏 누리며 살자. 은채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으며 눈부신 미소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남의 삶을 기만하려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스스로 땀 흘려 일군 당당한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은채의 맑은 눈동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맞이한 깊고 진한 해방감의 여운을 끝으로 이야기는 아름답게 막을 내립니다. 타인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짓밟고 헛된 탐욕을 쫓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하게 파멸하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효도라는 핑계로 타인의 재산을 탐냈던 사기꾼 모자의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면 거짓된 썩은 동아줄을 과감히 잘라내고 악착같이 일궈낸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은채 씨의 당당한 결단은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함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지켜낸 주인공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은채 씨,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